재테크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부동산의 종류는 많고 많지만 그중에서 땅, 즉 토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인데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 데 비해 정작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땅을 구입하여 내 집을 짓고 싶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할까? 부동산 투자의 흐름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거나 임대 목적의 아파트 투자가 호황을 누렸다면 요즘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런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많이 눈을 돌리고 계신데요. 토지 투자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정확한 조언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실 토지 투자 전문가를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부동산 전문기업.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성공한다라고 했던가?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어려운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의 실전 강의가 한창인데 강의를 듣는 많은 예비 투자자들의 열기가 가득한 이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시해주는 곳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부동산 형태를 회사와 고객이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단순히 고객과 회사와의 단순한 매매에 의한 관계가 아니고 직접 고객이 참여하고 수익을 같이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같이 협약된 고객은 회사와 공동사업권을 가짐으로 해서 부동산을 저희 회사가 매입하는 과정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아주 투명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회사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비즈니스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전담팀을 구성으로 한 활동 전략 사업이 있습니다. 이 활동 전략 사업에는 그 첫 번째로 매입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 매입 전담팀에서는 유동화 자산 파트가 있고 다음에 경공매 파트 그리고 위탁 매물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구성팀이 있는데 이 구성팀에서는 현장을 분석하는 파트, 두 번째로 분석한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매를 전담하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로 기업과 개인으로 각각의 나눠져 있는 판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회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엔젤 클럽 관리팀이라고 해서 투자자를 구성하는 파트, 두 번째로는 구성되어 있는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파트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매매 알선이나 중개 거래를 넘어 토지 투자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을 바탕으로 시장 분석, 자산 관리, 매매 대행, 공동 개발 등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기업은 오랜 경험과 실전 노하우로 무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투자, 성공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토지는 지금 현재 비사업용지에 대한 중과세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 자체는 상당히 여건이 좋아진 반면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소가 거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본인이 제가 한 15년 동안 부동산 토지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땅 투자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땅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토지 거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특히 토지 소유자의 경우 각종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도 매매의 접점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경매나 공매에 붙여지거나 부실 채권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네, 이 회사의 주 영역이죠. 이 위탁 판매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네, 위탁 판매란 말 그대로 지주들이 당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판매를 의뢰를 저희들이 받아서 당사에서 판매처를 즉 매입처를 찾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점이 가장 우리 회사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저희 회사 팀 중에 프로젝트 구성팀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성팀에서 철저한 현장 분석, 그 내용을 토대로 자료화한 후에 전담팀이 직접 필요한 곳에 나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 또 팔고자 하는 사람 직접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탁 판매의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신하여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법률적인 거나 세금적인 거나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대신해서 전문적인 곳에다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느 곳에다가 맡겼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또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서비스를 행하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땅의 부분이 외형상은 지주들이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그 땅에 대한 값어치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회사에서 그 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활용 값어치를 최대한 그 부분을 극대화해서 판매를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법률적인 제약이 많고 복잡한 권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른바 기획부동산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업체들을 정상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과 잘 구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닌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를 모두들 기획부동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실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회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회사를 기획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거나 선의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아예 명목만 가지고 개발한다고 해놓고 투자를 받고서는 개발을 하지 않는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회사들 때문에 기획부동산이라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제대로 팔 수 없다면 이미 그 투자는 실패한 것. 그렇기에 일부 기획부동산처럼 높은 시세 차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시세 이하에 매입하고 시세 이하에 책임 판매함으로써 적은 수익이지만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주고 있는 이 기업. 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안정적인 투자처를 많이들 찾고 있는데요. 이 고객에 대한 투자 안전성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가요? 요즘 고객분들은 위험한 것보다 안전한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은 원금 보장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각종 호재가 있는 지역 안의 땅을 권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 시세보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장기간 다수의 우수 고객을 확보하고 계신데요. 전반적인 고객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저희 회사의 모토가 일회성이 아닌 영원한 파트너십으로 해서 고객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서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24가지 테마로 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가족 같은 고객 관리를 위해서 경조사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컨설팅 그리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은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비즈니스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풍수를 접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좀 많이 이렇게 가보시거나 좀 그러실 기회 자체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지 가서 듣든지 이렇게 말든지 그렇잖아요. 일단 용어가 갑자로 나오고 병인, 정묘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난해합니다. 그렇잖아요.
땅이 이제 요렇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맥이 요렇게 이렇게 이제 맥이 요렇게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쳐봐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안방을 기가 가장 많이 흐르는 곳에다 배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설계도를 뜰 때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창고, 그런 것은 이 서북방 쪽이나 동북방 쪽, 그런 쪽.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 양택에서 문주조라고 합니다. 문주조. 문은 현관문입니다. 현관. 현관. 그 다음에 주는 주인이 거주하는 안방. 조는 부엌입니다. 부엌. 이 세 가지가 좋은 방향의 위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양에서는 동서사택론으로 접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사택론은 우리가 8방이 나옵니다. 8방이 나오는데 8방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 4가지는 좋은 방향이 나옵니다. 그렇죠? 4가지는 좋지 않는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시거나 집을 지키나 그럴 때, 자, 설계도를 뜰 때 기본적으로 내 사주가 나옵니다. 내 사주. 그렇죠? 내 사주에서 태어난 연월을 가지고, 자, 연을 가지고, 더합니다. 숫자를 다. 그게 이제 수리도수라고 그러는데요. 더해가지고 한 자릿수를 만듭니다. 이사 방향을 못 잡았다. 그러면 집을 구했으면 집 자체를 놓고 현관문을 놓고 먼저. 그렇죠. 이 집이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요. 자, 안 맞다. 이게 만약에 안 맞다. 그러면 이미 줬어요. 계약금을. 못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다음 차선책으로 가야 된다. 그거죠. 거주하고 있는 방에다가 최선의 기운을 맞춰서 내가 잠을 자고 침대 방향을 맞추고 책상 방향을 맞추면 그나마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시키면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건축과 실내 풍수라는 주제로 이 풍수지리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풍수지리가 사람의 명과도 관계가 깊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정확히 풍수지리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자연의 이치를 따져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 오늘 강의는 풍수란 무엇인가와 요즘에 또 현대생활에서 가장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양택풍수, 즉 가정에서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축과 실내풍수에 대해서 일반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 자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기 사주를 보고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가장 중요한 잠잘 때 기운이 가장 노출이 되기가 쉬운 침대 방향이나 책상 방향을 잡아가지고 바른 방향을 잡아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일상생활의 활력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땅이나 집의 선택에 있어 풍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지금도 일상생활에 있어 집이나 집터의 풍수를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풍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택의 한 방편인 만큼 이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놓으면 각종 재테크의 실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풍수가 이기풍수와 현기풍수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풍수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기풍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좀 더 이렇게 시키고 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또 현장에서 이론과 접목을 할 수 있는 그 실제 체득을 해가면서 풍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총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어요? 풍수지리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만 실제로 접해서 보기는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바깥에 있는 풍수지리만 알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알고 있거든, 일반인들이. 근데 이게 실내에 대한 풍수지리라고 알고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접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적으로 삶의 공간 거주지가 이제 뭐 어떤 색채감을 두고 또 예를 들면 뭐 입체감과 뭐 액세서리를 두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러잖아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기가 있고 운동력이 있으면서 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이렇게 알아가고 너무 경이로워요. 옛날 같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조건도 많이 보고 저희도 이제 구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특히 이제 뭐 시대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새로운 풍수가 있다고 TV나 이런 데 매체에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집 가구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그 새로운 풍수를 생활 풍수를 갖다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풍수에 대해서는 많이 그 단어는 들었지만 그 풍수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접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었어요. 근데 오늘 저도 이제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그런 거 사장님이 강의를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도 듣고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폭발적이지만 토지 거래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분야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토지의 개발 방식이나 법령, 지역 정보 등에 대해 이론적 기반을 닦은 후에 실전에 나서는 것이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 주면에 들어가는 도로가 그 동네에서 몇 %의 기여도를 하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4차선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4차선에 맞는 용적률이 나와요. 맞습니까? 6m 도로, 8m 도로에는 건축 제한이 몇 층까지, 2차선은 몇 층까지, 4차선은 몇 층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폭을 보시게 되면 이곳이 주거지 비율이 많겠다, 업무지구 비율이 많겠다, 상업지 비율이 있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물건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찾았는데 이 물건 찾는 곳에 앞에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차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물건을 찾을 줄도 알고 그 물건을 도로를 찾으면은 방향을 알게 돼. 아까 오른쪽 어떻게 해? 돈 쓰러 가는 방향이 무슨 쪽? 오른쪽. 오른쪽을 보시면 도시가 반대편에 형성이 되고 상권은 오른쪽 그쪽에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다 개발이 됐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미성숙지 투자 방법의 강의로 이 1시간 강의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 미성숙지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미성숙지는 개발되기 전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일컫는데 단순히 개발되기 전 땅이 아니고 개발의 대의를 둔 곳, 그 섹터권 안에 들어가는 땅을 우리가 부동산적인 미성숙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성숙지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히 투자 가치로 본다면은 금액이 얼마만큼이 올라간다 이런 것을 알 수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성숙지가 완결판이라면은 미성숙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도움이 됐던 내용은 어떤가요? 저희는 땅을 살 때 그냥 겉만 보고 샀는데 여기 와서 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땅이 이런 게 아니구나. 성숙지하고 미성숙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숙된 것만 보고 산대야. 그게 아니고 미성숙지도 이렇게 돈이 되는 대박나는 땅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예전에 했을 때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이제 오늘 여기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땅은 이래서 사야 되는 거구나. 겉만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주로 오시는 분들이 개발을 하시는 분들, 땅을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본인이 개인 투자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던 분들, 투자를 많이 해봐서 실패본 분들, 성공한 분들이 저한테 줄여와서 자기 땅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많이 의뢰도 하고 또 강의들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을 쌓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나서볼 시간.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토지를 실사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철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개발이 한창인 충남 당진시인데 이 토지는요, 주거용이 아니라 이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 어떤 걸 살펴봐야 되나요? 지주분께서 저희 회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정확한 데이터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한 활용 값어치라든가 이 땅이 어느 곳에 활용도가 쓰임새가 맞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은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논과 그리고 대형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이곳의 투자 분석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현장 이곳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진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 들어오는 메인 도로도 있지만 내수 자체에서 아주 중요한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메인 도로가 개발하는 축과 개발되는 실질적인 방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현장 일대 지금 자체에서 본다면은 내수도로의 615번 도로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 이전인 미성숙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개발의 중심축이 되는 도로교통의 연결 상황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핵심. 가장 토지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현장 지금 여기뿐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찾기가 쉽습니다. 또한 근데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상승을 저희들이 체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고 지역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이 미성숙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인 개발되는 지역 그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그 위치와 연결되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사고자 하는 또는 의뢰를 누구한테서 권유를 받았던 그 지역의 그 땅이 그 개발되는 메인 도로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은 크게 낭패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 예부터 땅을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되었거나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렇듯 토지 거래는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도 할 만큼 투자 대비 고수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투자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것도 사실. 그렇다면 토지 투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성공 투자의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확고한 투자 원칙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투자 금액대, 다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율, 그리고 투자 기간, 투자 수익. 이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스스로가 그 원칙에서 입각해서 투자의 상품들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투자를 한다면은 미성숙지를 성숙지로 가는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 호재를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 호재가 내 땅값을 올리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개발 호재를 절대로 맹신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거리라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고자 하는 땅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땅을 땅값을 올리는 그 이유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서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계약을 했다면 결정을 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가는 그런 실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설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요즘. 토지 투자를 통한 허황된 초대박을 쫓기보다는 수익 위주의 안정적 자산 관리와 진정성 있는 영업 활동으로 건전한 토지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에 주목해본다. 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하는 것이 먼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측과 고객 간의 관계가 단순한 일회성의 거래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서 같은 선상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투자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매매에 의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땅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해서 다양하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사의 최대 목표입니다.